ASMR. ASMR. 3번 봐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 오류가 많이 나가지고 내가 막 나갔다 오고 이래서 진도가 좀 느리네. 근데 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니까 오늘 하면 되겠지. 자, 3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가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어. 다시 한번 볼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규칙을 몇 개 기억하자. 그래야지 문제를 조금 빨리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여기 보면은 규칙을 보면은 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대. 짜증나게. 끊기지 또. 괜찮아? 자,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규칙 몇 개를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맨 처음에 1번 세포, 그러니까 최초의 세포, 1번 세포에 없던 유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없게 된다. 아, 내가 화내는 순간 안 끊겼어. 화를 내야 되나? 연필이 어딨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1번 세포에 0이었으면 끝까지 0이다. 이것을 한빵 영빵이라고 우리 윤도영 선생님께서 만들어낸 말이라 그랬지. 최초의 세포에 없던 유전자가 갑자기 생겨나진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었고, 두 번째 규칙은 뭐냐? 맨 1번, 2번 세포. 1번, 2번 세포를 보면, 여기 보면, 이 1번, 2번 세포는 아직 분열하기 전이지. 분열하기 전이니까 상동염색체가 헤어지기 전이겠지. 그래서 2N이다.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두 개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지 A와 스몰 A가 같이 있는다는 거. 이렇게. 라지 A가 스몰 A가 같이 있다. 이 얘기는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하나 받은 상동염색체를 둘 다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2N이란 얘기지. 그래서 1번, 2번 세포는 2N이야. 근데 3번, 4번 세포는 3번 세포로 가는 순간 1분열이 끝나기 때문에 상동염색체가 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라지 A를 가지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 보면 스몰 A를 가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지 이게 N핵상이다. 그러면 여기 이상하게 보면은 여기 2형이랑 여기 2형이랑 어떻게 구분을 해? 둘 다 2형인데 하나는 2N이고 하나는 N이지. 이 2N의 2형은 뭐야? 동형접합, 복제 전에 동형접합일 때 2형. 얘는 복제된 후에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2형이잖아. 요거를 구분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요거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이게 지금 동형접합의 2N인지 아니면 분열한 후에 N핵상인지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돼. 어쨌든 이 아래층 3번, 4번 세포는 N핵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가운데 2번, 3번 세포는 반드시 숫자가 짝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 2 또는 0 또는 4 이렇게 짝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보이지 여기? 3번, 2번, 3번 세포를 보면은 숫자가 반드시 짝수밖에 나올 수가 없다. 왜냐면 얘네는 아직 상동염색체가 분리됐지만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전이지.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야지만 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 상대량이, DNA 상대량이. 근데 이렇게 2번, 3번 세포는 세트로 AA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공식을 대충은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했죠. 그럼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같이.
자, 요 문제를 보면은 3번 문제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뭐야? 숫자를 딱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걸 한번 채팅창에 쳐보세요. 1110 이거? 이게 왜? 왜? 왜 눈에 띄지? 이게 왜 눈에 띄냐면 11이라는 건 뭐야? n이야, 2n이야. 맞아. 왼쪽, 오른쪽 합이 다르다. 11이라는 거는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라지 A와 스몰 a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2n이라는 거야. 그래,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 옆에를 봐봐. 얘도 2n이어야 하지. 어떤 하나의 세포에 1번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2번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2형이면 이해가 된다. 여기 2형이면 라지 A, 스몰 A 하나 갖고 있고 1번 염색체에 2번 염색체에 라지 B를 가지고 있어서 2형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2형이 아니라 1형이란 얘기는 2번 염색체에 이렇게 B가 덩그러니 하나만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상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얘는 하나만 있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돼? 돌연변이가 아니잖아? 지금 이 상황은 돌연변이가 아니야. 정상적인 상황이야. 하나의 세포에 1번 염색체는 상동인데 2번 염색체는 하나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어떨 때 이게 가능하냐? 실제로 염색체가 옆에 없는 게 아니라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가 둘 다 상동이긴 한데 한쪽 염색체에만 라지 B가 있는 거야. 한쪽 염색체에는 라지 B도 스몰 B도 어떠한 B도 없는 거야. 언제 이런 경우가 가능하냐? 얘네가 성염색체일 때, 즉 XY 관계일 때 이 경우가 가능해요. XY일 때만. 왜냐면 크기 차이에 따라서 그래요. 여자와 남자를 결정하는 염색체 XY이기 때문에 X에만 있는 유전자가 있어. Y는 없고. 이 둘은 상동 관계가 맞아. 하지만 특별한 케이스야. XY는. X만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가 있어. 반대로 Y만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X가 Y보다 길이가 훨씬 크지. 그 얘기는 이 위에 대립 유전자가 Y보다 더 많다는 얘기야, 실제로. 그래서 X에는 라지 B가 있는데 Y에는 어떠한 B 유전자도 없는 경우가 있어. 반대로 Y에 예를 들어 뭐 라지 G라는 유전자가 있어. 근데 X에는 어떠한 G 유전자도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X, Y는 서로 상동 관계지만 상동 염색체이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에만 있는 다른 하나에는 없는 이런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상염색체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상염색체는 하나의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다면 다른 염색체에도 반드시 그 유전자가 있어야 돼. 대문자, 소문자가 다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A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반대편에도 A라는 유전자가 있어야 돼. 상염색체는. 하지만 성염색체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라지 EEP, B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A는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구나 라는 것을 이 니은 세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B 유전자가 성염색 중에 X에 있는 거와 Y에 있는 거야? 이 경우만 보고는 X에 있는 건지 Y에 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문제에 다른 단서를 줘요. 다른 단서를 줘. 이 B 유전자가 성염색체 중에 하필이면 X에 있는지 Y에 있는지 다른 단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알 수가 없지. 근데 보통은 X에 있는 경우가 많겠지. 왜냐면 X가 Y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X에는 있는데 Y에는 없는 유전자가 훨씬 많겠지. 이 경우에도 이 B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이런 경우야. 지금 이런 경우야. 이거 지우고. 이런 경우야.
X, Y인데 X에는 라지 B가 있는데 Y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경우야 지금. 얘는 라지 A, 스몰 A. 이런 경우일 때는 1110이 가능한 거지. 1110이 이럴 때 가능하다. 그러면은 2n이면서 짝수가 아니네. 자, 이 1번, 2번은 2n이어야 되고 3번, 4번은 n이어야 돼. 그리고 가운데 2번, 3번은 짝수여야 한다. 그러면 니은 세포는 2n이면서 짝수가 아니야. 그럼 몇 번 세포밖에 안 돼? 2n이면서 짝수가 아니다. 몇 번밖에 안 돼? 1번. 그렇지? 1번 세포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가 있지. 그러면 1번과 2번은 정확히 2배 관계이기 때문에 1번에서 1110이었다면 2번에서 2220이 돼야 되지. 2220이 가능한 세포는 기억밖에 없다. 2220. 얘가 2번 세포구나. 정확히 2배 관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럼 디귿, 리을이 남은 거 뭐야? 3번, 4번 중에 하나네. 3번, 4번 중에 3번만 짝수가 가능해. 그러면 여기 짝수가 있는 디귿이 뭘까요? 3번이겠죠. 자동적으로 얘는 4번이 되겠죠. 다시 3번, 4번이 남았는데 3번은 짝수여야 해. 2가 있는 얘 짝수가 바로 3번 세포가 되고 자동적으로 리을이 4번 세포가 된다. 그럼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볼까? 지우고. 여기는 뭐였어? 1번 세포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그리고 Y 이렇게 있겠지? Y 염색체를 실제로 Y 염색체에는 어떤 유전자도 없잖아. 그래서 안 그리는 게 맞지만 Y를 안 그리면 나중에 헷갈린다. 그래서 반드시 Y를 그리는 버릇을 들여야 돼. Y에 어떤 유전자도 없지만 Y를 그리는 거야. 왜 Y야? 우리는 X에 B가 있다고 가정했잖아. X에 B 유전자가 있다고 가정했으니까 XY 이렇게 안 그리고 BY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2배가 되면 어떻게 돼? AA,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Y, 라지 Y. 라지 Y래. Y, Y지. 이 Y가 뭐야? Y 염색체가 실제로 2개인 게 아니지. 복제된 거지. 얘는 X, 얘는 Y. 복제된 거지. 요렇게, 요렇게. X도 복제, Y도 복제. 복제된 것을 YY라고 표현한 거지. 자, 그래 1분열이 일어납니다. 1분열이 일어날 때 A끼리 헤어지고 XY끼리 헤어지는 거지. 이렇게 A끼리 헤어지고 XY가 헤어지는 거야. 양쪽으로. 그러면 3번 세포에 라지 A가 갔을까 스몰 A가 갔을까 궁금하잖아. 여기 봐봐. 3번 세포에 라지 A가 갔구나. 이렇게. 그럼 반대편 세포에 스몰 A가 갔겠지. A를 나눴어. 그럼 X, Y를 이제 나눠보자. 3번 세포에 X가 갔을까? Y가 갔을까? X, Y는 서로 상동 염색체이기 때문에 1분열할 때 서로 분리가 돼. 근데 3번 세포에 X가 갔는지 Y가 갔는지 궁금해서 여기 보니까 3번 세포에서 안 알려줬어. 그럼 어디로 간다? 4번 세포로 간다. 4번 세포에 갔더니 4번 세포에 라지 B가 있네. 4번 세포에 라지 B가 있다는 얘기는 이 X 염색체가 4번 세포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4번 세포에 있던 이 라지 B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던 세포에서 분열된 거지? 그럼 바로 위에 라지 B가 있었다는 얘기지. 즉 X가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지. 지금 우리 이 라지 B는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야. 그럼 X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Y가 3번 세포로 갔다는 얘기네. 그럼 이제 2분열 때 어떻게 돼? 2분열 때는 각각의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나눠지지. 얘도 염색 분체 나눠지고 얘도 염색 분체 나눠지지. 그래서 A, Y. 그러니까 상 염색체 하나, 성 염색체 하나를 가지겠지. 이 세포에도 A, Y.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세포는 어떻게 돼?
염색 분체 나눠지고 염색 분체 나눠지니까 스몰 a, 라지 b. 스몰 a, 라지 b가 되겠지. 얘도 상염색체 하나, X 염색체 하나. 요렇게 하나하나를 가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빈칸을 채워볼게. 3번 세포는 Y가 같지? 3번 세포에 얘가 3번이야. 3번 세포에 Y가 같기 때문에 Y에는 어떠한 비유전자도 없다. 그래서 0, 0이 되는 거야. 0, 0이라고 해야 돼. 다음 4번 세포를 채워보면 4번 세포에는 스몰 a가 있네. 라지 a는 없겠지. 그러면 A, B, C를 다 더하면 얼마야? 2네 2. 답은 2가 되겠죠? 유전자형을 어떻게 쓸까? 뭐 이런 유전자형을 물어보진 않지만 대충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라지 B 유전자는 하나밖에 없다. 대신에 Y를 가지는 거지. 옆에. 염색체가 없는 게 아니라 염색체는 있지만 염색체 위에 대립 유전자가 없는 경우예요. 자, 요 케이스는 이제 하나는 성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의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4번을 해볼게. 내가 여기 유전자형을 이렇게 줬지만 사실은 유전자형을 몰라도 풀 수 있어. 다시 풀어보니까 이거 유전자형을 몰라도 풀 수 있더라고. 자, 그래, 요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던 대립 유전자를 전부 다 여기다가 나열을 해줬어. 대립 유전자가 두 쌍이었지. 근데 얘는 서로 다른 알파벳이 세 개잖아. 스몰 e가 있다는 거는 라지 e가 서로 대립 관계란 얘기지. 라지 f가 있다는 거는 스몰 f가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란 얘기지. 스몰 h가 있다는 건 라지 h가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라는 거지. 이 세포가 이 1번 세포의 최초의 세포에 동형 접합을 가지고 있을지 이형 접합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둘이가 대립 관계란 얘기야. 대립 유전자 관계. 근데 친절한 사람은 이걸 다 표해줬겠지만 이렇게 불친절한 출제자는 둘 중에 하나만 주는 거야.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여주는 거지. 그렇지만 안 보여주지만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 지금 3번까지는 대립 유전자가 두 쌍이었잖아. 4번은 대립 유전자가 세 쌍이야. 각각이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역시 염색체도 세 쌍인 거야.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이렇게 세 쌍의 E, 대립 유전자 E, 대립 유전자 F, 대립 유전자 H가 각각 있는 경우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총 3쌍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돼. 뭐가 눈에 띄어? 채팅창에. 뭐가 눈에 띄어? 이씨형? 이씨형? 이씨형 아니에요. 이씨형 말고. 1, 2, B. 아, 맞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1과 2가 동시에 있는 세포가 있나? 이걸 가장 먼저 봐야 돼. 만약에 1과 2가 동시에 있는 세포가 있다. 그럼 얘는 몇 번 세포야? 1번 세포. 1번 세포만 1과 2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그랬지? 여기서 1과 2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 하나는 이형 접합, 하나는 동형 접합인 경우. 그래서 1과 2가 동시에 있다. 그럼 땡큐고 만약에 1과 2가 동시에 있는 세포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걸 찾는 거지. 이게 있다는 얘기는 1번이구나 라고 곧바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항상 1, 2가 동시에 있는 세포가 있나? 이거를 한번 맨 처음으로 봐야 돼. 왜냐면 그건 바로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1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2번을 찾아보려면 2번을 찾으려고 하면은 1이니까 2, 4여야 되네. 2, 4. 자, 2, 4가 올 수 있는 세포는 디귿 아니면 리을이야. 이 둘 중에 하나가 2번 세포라는 거지. 둘 다 되잖아. 디귿도 2, 4 될 수 있고 리을도 2, 4 될 수 있잖아. 여기는 B니까 모르니까. 둘 중에 어떤 세포가 2야? 만약에 디귿이 2라고 가정을 해볼게. 디귿이 2란 얘기는 2, 4, 0이란 얘기네. 스몰 h가 0이란 얘기는 바로 위에 복제되기 전에 1번 세포도 0이란 얘기지? 거꾸로 가는 거야, 이번에는. 우리는 차례차례도 해야 되지만 거꾸로 가는 것도 해야 돼. 다시. 2, 4가 돼야 되는데 디귿이 2번 세포라고 가정을 하면 2, 4, 0이 되지. 스몰 h가 0이란 얘기는 얘는 정확히 복제 관계잖아. 두 배 한 거잖아. 여기 2번 세포에서 0이란 얘기는 1번 세포 역시 0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모순이 되죠. 한빵 0빵에 의해서 1번 세포에 처음에 0이었으면 전부 다 0이 나와야 돼. 그런데 1, 2가 나오죠. 모순이죠. 그래서 얘는 디귿은 2번이 될 수가 없다. 리을이 2번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리을이 2번이다. 이거 다시 해야 돼? 한 번 더 할까? 디귿이 2번이라고 너무 친절해. 디귿이 2번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1, 2니까 2, 4여야 되잖아. 2, 4. 이렇게 두 배 관계니까 1번과 2번 세포는 정확히 두 배 관계니까 2번이 2, 4, 0이란 얘기는 1번도 여기 위에가 0이란 얘기지. 1번이 0이면 1번에서 스몰 h가 없었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스몰 h가 없어야 돼. 갑자기 스몰 h가 생겨나면 안 되니까 요런 경우는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디귿은 2번이 될 수가 없고 디귿과 리을 중에 하나가 2라 했으니까 얘가 2겠지. 여기서는 한빵 0빵이라는 스킬을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사용한 거죠.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됐네. 리을이 2네. 리을이 1번 세포네. 그러면 1, 2였으니까 2, 4. 아, 2, 4, 2였구나. 그러면 2번에서 2란 얘기는 1번에서 1이었단 얘기지. 아, 1, 2, 1이었구나, 처음에. 이렇게 되고 1번, 2번을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 남았어. 3번과 4번. 여기가 짝수여야 돼. 3번과 4번 중에 3번이 짝수여야 돼. 그럼 여기 3번, 이 짝수가 있는 디귿 세포가 3번이란 얘기겠지. 자동적으로 얘는 4번이 되겠지. 이렇게. 했으면 이제 1, 2, 3, 4를 다 정했네. 그럼 이제 뭐가 어디로 들어갔는지가 궁금하겠지. 여기다 1번부터 한번 쭉 써볼게. 1번 세포에 1, 2, 1이네. 자, 스몰 2가 하나야. 그럼 옆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라지 2가 있다는 얘기지. 스몰이가 두 개였으면 스몰이었으면 여기가 2였겠지. 근데 여기 2가 아니라 1이잖아. 그 옆에 라지 2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F가 두 개네. 아, 라지 F였구나. 처음에. 그 다음에 1번 세포에 스몰 H가 1이야. 스몰 H가 1이란 얘기는 옆에 무조건 라지 H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1번 세포의 유전자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유전자형이랑 일치하죠? 그래서 이 유전자형을 몰라도 여기에 얘를 수정 테이프로 싹 지워. 얘를 몰라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염색체를 안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볼게. 왜냐면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염색체를 그릴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이 알파벳만 보고 두 배 해봐. 라지 E, 라지 E, 스몰이, FF, FF 4개, 라지 H 2개, 스몰 H 2개. 두 배 한 거지? 두 배 했어. 그 다음에 이제 1분열 일어날 때 E끼리 헤어지고 F끼리 헤어지고 H끼리 헤어지는 거지? 자, 1번 세포,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잖아? 각각이 복제한 다음에 헤어지는 거니까
E끼리 헤어지고 F끼리 헤어지고 H끼리 헤어지는 거야. 그럼 3번 세포를 봐. 라지 E가 두 개네. 아니 스몰 E가 두 개네. 아 3번 세포에 스몰 E가 같구나. 반대쪽에 라지 E가 같구나. F는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F는 라지 F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어디로 갔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라지 F밖에 없었잖아, 애초에. 그다음에 3번 세포의 H를 보면 여기 라지 F 두 개겠네. 3번 세포의 H를 보면 스몰 h가 빵개네. 아, 여기 3번 세포의 스몰 h가 0이란 얘기는 이쪽으로 라지 h가 같고 반대쪽으로 스몰 h가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겠지? 아, 이렇게 1분열이 일어났구나. 그럼 2분열은 식은증 먹기잖아. 분체끼리, 염색 분체끼리 각각 헤어지니까 라지 E, 라지 F, 스몰 H. 여기도 염색 분체끼리 헤어질 테니까 스몰 E, 라지 F, 라지 H. 여기도 이렇게 되겠지. 동일한 세포에서 두 개가, 똑같은 거 두 개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E 하나,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E, F, H 중에 E 하나, F 하나, H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절반인 거지. 원래 세포보다 절반. 그래서 감수분열이죠. 반감되다 이런 얘기잖아. 감수분열. 그러면은 빈칸 안 채운 거를 4번 세포를 보면 4번 세포에 뭐가 들어가? 라지 2가 들어가니까 스몰 2는 0이겠네. 다 채웠지? A, B, C, D 다 더하면 몇이야? 2, 2, 1이니까 5네. 5. 이렇게 되겠죠? 방금 한 거는 내가 녹화해서 내 그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단독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막 가계도랑 겹쳐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숙달을 하면은 좋아요. 우리 수능 특강에도 있고 기출문제에도 있고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숙달을 하면 점점 더 빨라져요. 보이는 그 눈이 달라져. 딱딱딱딱 보이게 된단 말이야. 지금은 좀 생소하잖아.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 나중에 이게 숙달이 되면은 그냥 보여. 그리고 머릿속으로도 계산이 돼. 이게 막 일일이 그리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좀 안 되더라도. 자, 그럼 이 사람의 유전자형 여기 있죠? 질문 있어요? 없어요? 질문? 그렇다면 오늘 이제 새로 나가는 학습지를 한번 펴보세요. 9페이지. 오늘 이제 오늘은 좀 쉬는 타임이야. 오늘은 어렵지 않아. 여러분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제 오늘은 숨 쉬는 타이밍. 벌써 뭐야? 10분밖에 안 남았어. 자, 9페이지부터 오늘은 이제 유전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왜냐면 유전 용어를 알아야지 문제에서 뭐 샤라샤라 할 때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야. 문제에서 뭐 대립형질, 어쩌고저쩌고 표현형, 유전자형 나오는데 내가 이거 못 알아들으면 문제를 못 풀겠지? 학습지 옹클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유전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형질이라는 거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눈꺼풀의 모양, 귓불 모양, 뭐 머리카락의 재질, 피부색 이런 것들이 형질이죠. 완두로 따지면 완두의 키, 완두 모양, 완두 색깔 이런 것들이 형질. 자, 그러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형질을 뭐랄까요? 문제에서 줬네 답을. 대립형질이죠. 키는 키인데 큰 키, 작은 키 이거는 대립형질. 모양은 형질인데 둥근 모양, 주름진 모양 이거는 대립형질. 색깔 중에서도 황색인지 녹색인지 완두를 말하는 거야. 완두 황색인지 녹색인지는 대립형질이다.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구성을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가지고 있는 대립유전자의 구성을 기호로 쭉 나열한 것 뭐라고 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을, 아니, 답을 말해버렸어. 유전자형이죠. 어떤 개체가 가지고 있는 대립유전자를 일렬로 쭉 나열한 게 바로 유전자형이죠.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있잖아. 뭐 라지 T, 라지 T, 라지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이렇게 쭉 나열한 거, 대립유전자를.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 표현형, 맞아요. 표현형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같은 표현형을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라지티, 라지티인 사람도 라지티, 라지티인 완두도 큰 완두, 키가 큰 완두, 라지티, 스몰티인 유전자형을 가진 완두도 키가 큰 완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리는 표현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은 밑에 보면은 자, 이 단어를 한번 맞춰보세요. 순종이라고도 하는데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 엄마 아빠에게 받은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를 뭐라 할까요? 순종이라고도 하는 이 단어는 뭘까요? 동형, 맞아요. 동형접합이죠. 동형접합 이렇게 라지티, 라지티, 스몰알, 스몰알 또는 라지티, 스몰티, 스몰티, 라지알, 라지알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한테 똑같은 대립유전자를 받은 경우는 동형접합,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한다. 그럼 잡종 이렇게 엄마 아빠로부터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 대문자, 소문자를 골고루 물려받은 경우 뭐라 해요? 이형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거는 왜 4개야? 이 R은 완두의 모양을 나타내는 대립유전자. Y는 완두의 색깔을 나타내는 대립유전자거든. 각각이 이형접합이야. 이런 것을 양성잡종. 두 개의 형질이 모두 잡종이다. 얘는 3개의 형질이지? 키, 모양, 색깔. 3개가 모두 잡종이지. 그래서 삼성잡종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거의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형접합, 잡종이라는 거는 대문자, 소문자를 골고루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형접합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밑에 잡종인 개체에서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형질 뭐라고 할까요? 2글자인데. 우성, 맞아요. 그러니까 우성, 열성이라는 얘기가 나와. 어떤 완두가 큰 키 유전자도 가지고 작은 키 유전자도 가져. 둘 다 가져? 그런데 하필이면 표현형이 큰 키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대립 유전자 사이에 우열 관계가 있다는 거야. 분명히 큰 키 유전자도 있고 작은 키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표현형이 큰 키야. 그 얘기는 큰 키가 작은 키보다 우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우성 유전자가 겉으로 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 큰 키 유전자를 라지 T, 작은 키 유전자를 스몰 T라고 하면 큰 키가 작은 키보다 우성이다. 왜냐면 둘 다 가지는데 하필이면 표현형이 큰 키잖아. 그래서 큰 키가 우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봐봐. 둥근 모양의 완두, 둥근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라지 R, 주름진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를 스몰 R이라고 해. 이 완두는 둘 다 가져. 둥근 모양, 주름진 모양의 유전자를 둘 다 가지는데 표현형이 둥근 모양이야. 그럼 뭐가 우성이란 얘기? 둥근 모양을 가진 요 둥근 모양의 형질이 우성 형질이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우성 열성을 정의를 해봐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 우성은 우열한 형질이고요. 열성은 뭐 열등한 형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땡! 안 돼요. 우성은 뭐야? 정확히 표현하면 이형접합, 즉 잡종인 개체. 이형접합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 2개를 가진다는 얘기지. 2개를 모두 가지는데 그 중에서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고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열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기억해. 우성 열성을 알려면 잡종의 표현형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형접합의 표현형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형접합이 나타내는 표현형이 우성형질인 거야. 이렇게 우성열성까지 했죠?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 여러분이 간지러워하는 부분들을 제가 긁어드립니다. 자, 자주 하는 질문 첫 번째. 우성은 우수한 형질인가요? 방금 말했죠? 우성은 우수한 형질이에요? 아니에요? 왜죠?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왜 아닌지? 왜 아니에요? 아,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예를 들면은 곱슬머리가 우성, 직무가 열성이거든? 근데 곱슬머리가 직무보다 뭐 우수하다, 열등하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없잖아. 우열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우성이 꼭 우수한 형질이 아니에요. 잡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그냥 우성인 거야. 자, 두 번째. 우성 형질이 더 많겠죠? 개체를 쭉 살펴보면 개체가 가지고 있는 형질 중에 우성 형질이 더 많겠죠? 맞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다지증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바로 다지증이야. 여기 사진 보여? 여기 보면은 원래 사람 손가락이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손가락이 하나 더 있잖아. 이런 거 다지증이라고 하거든? 다지증이 우성이야. 정상이 열성이고. 근데 다지증은 정상보다 드물지. 그래서 우성형질이 이렇게 드물 수도 있다는 거지. 우성형질이 반드시 많은 건 아니다. 물론 우성형질이 더 많은 형질이 또 있겠지.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맞아 이 멘델에 대해서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밝혀낸 법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질문 있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나가셔도 됩니다. 잘 가, 얘들아.